새벽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피벗이 나왔습니다. 말 한마디에 말 그대로 널뛰기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역대급으로 상승폭을 보인 뉴욕 증시 또 그 안에서 많은 투자자들은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찾고 있죠. 간밤 이렇게 시장에 큰 변동성을 보였던 이유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세계 시장에 대한 무례한 태도를 이유를 들면서 이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보다 대폭 인상한 125%로 즉각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상호관세 부과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90일간 유예 조치를 내렸고요. 10% 기본 관세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중국에게만 집중되는 분위기인데 중국의 다른 국가들은 관세가 유예되자 시장에서는 크게 환호하는 모습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더 이상 농락하는 시대는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즉시 중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20% 관세에 더해서 34%의 상호관세 그리고 중국의 보복에 대한 71% 관세가 더해져서 총 125%가 된 거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추가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긴 싫지만 중국이 이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번 상호관세 유예는 주식시장 때문은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25%의 추가 관세율을 부과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교역국에는 10% 기본 관세율을 90일간 부과하게 되는 건데요. 10% 기본 관세율은 미국 내 투자 독려와 또 세수 확보를 위해서 장기간 동안 끌고 갈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완화에 대한 힌트를 미리 주기도 했었죠. 글로벌 각국이 극단적인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지자 오늘 뉴욕 증시도 장 출발과 동시에 하락세로 전환이 됐었는데요. 뉴욕 증시 개장하고 3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글을 올렸습니다. 진정해라,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은 지금보다 더 크고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매수의 기회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일종의 트럼프 푸시 나온 셈이었고요. 이런 움직임은 사실 지난 첫 임기 때도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25일 시장이 침체됐을 당시에 기자들이 증시와 관련된 질문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이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언급을 직접적으로 했었고요. 실제로 시장은 그 뒤로 30%나 오름폭을 보였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는 글과 함께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 개장 직전에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를 원한다라는 내용도 전해오기도 했는데요. 극적인 협상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분위기 매일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정책 결정권자들의 의견은 어떨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먼저 베센트 장관이 내놓았던 간밤 발언들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중국과 함께 추가적인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이나 아시아 동맹국 등 전 세계 관세 전쟁의 3대로 삼은 데 비해서 주로 중국의 화살을 집중시켰는데요. 일단 오늘 열렸었던 미국 은행협회 연설 이후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동맹국들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하면서 중국에 집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 유럽연합이 미국을 등지고 중국으로 선회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는데 스페인이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서 중국과 유럽이 가까워지려는 것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자 해당 부분을 지적하면서 자기 목을 베는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일본이나 한국, 베트남, 인도 등 중국 주변국들이 상호관세 조치 이후 워싱턴과 무역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중국만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확대하려는 유일한 국가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날 유럽연합도 추가적인 보복 관세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품 25%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210억 유로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승인을 했는데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시행을 재차 확인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이었던 로렌스 서머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인상과 관련해 굉장히 우려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미국인 200만 명이 실업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경고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한 서머스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이 대공황을 크게 만들었던 지난 1930년의 관세 계획을 능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처음으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된 정책을 철회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일단 오늘 백악관의 결정이 다시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3월에 FOMC 회의록도 함께 공개가 됐죠. 대부분의 이 참여자들이 시장 안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크게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이 관세를 놓고 한 차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 간밤 포착이 되면서 앞으로 연준 인사들은 어떤 선회되는 모습을 보여줄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월가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월가의 반응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추가적인 증시의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S&P 500 일단은 5,500선을 터치하고 연말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고요. 그 안에서도 기술주들을 조금 주목해보자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들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월가에서도 나름 긍정적인 시각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울프 리서치의 한 기술 부문 연구원 같은 경우는 현재 지수 자체가 과매도 영역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500까지 강한 반등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전날 S&P 같은 경우는 관세 여파로 인해서 1년 만에 처음으로 5,000선 아래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죠. 또 1950년도 이후 나흘간 거래일간 지수가 12% 넘게 하락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하루 만에 해당 하락부를 모두 만회해준 미국 증시지만 UBS 쪽에서는 오히려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UBS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관세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5,800포인트까지 제시했습니다. 다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연간 기준으로 1.4% 하락하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연준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도 트럼프발 관세로 인해서 기준금리에 대한 동결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동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코멘트를 내놨는데 월가 안에서는 일단 연말까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간밤 M7 종목들이 일제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테슬라가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면서 결국 주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죠.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간밤에는 월가에서도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의 반응이 과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테슬라의 추가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데요. 현재 주가 하락과 판매 둔화는 단기적인 이슈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향후 기회 요인들이 더 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는 오히려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475달러를 제시를 했다가 오늘은 350달러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베스트 아이디어 종목 리스트에 새롭게 포함을 시켰는데 일단 해당 애널리스트는 2분기에 출시 예정인 신차 모델과 6월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될 로보택시 유료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CEO가 주도하는 옵티머스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사업 모델을 차량 제조에서 자동화 플랫폼으로 전환시키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또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 테슬라가 다른 완성차 기업 대비해서 관세 영역이 제한적인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는 다음 달께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테슬라의 메인 웹사이트를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 날인 현지 시간 10일 사우디 수도에서 현지 진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연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전기차 모델인 사이버캡과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소개하는 시연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려 하루 만에 22%대 급반등을 보인 테슬라, 그동안의 하락부를 그대로 만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수준에서 이제부터는 오히려 관세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분위기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비트코인 오늘 7% 넘게 상승하면서 결국 8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9.5% 정도 상승한 8만 3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일단 기술주와 함께 월가에서는 간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다시 한번 그 본질에 대한 가치가 시장에서 재차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최근에 매크로 지표에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였었던 시장이니만큼 주가 하락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연초 대비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저희 머스노5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